태백실 결혼하는 날.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많이 낳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아가.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잘 살거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열심히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 싶었던 부모님 덕에 조금 외롭긴 했어도 사랑은 듬뿍 받았었지요. 집도 보통보다 훨씬 잘 사는 편이라서 뭐 하나 아쉬워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결혼도 좀 느긋하게 32에 겨우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늦은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들께서는 꽤나 애달아 하셨어요. 물론 결국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요. 근데 부모님과 달리 제 친구들은 모두 제가 그런 결혼을 할 줄은 몰랐다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좀 그런 중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못해도 대기업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 남편이 너무 평범한 구급 공무원이라 다들 의외라고 한답니다. 제 결혼식 이후에는 한동안 다들 모였다 하면 제 이야기만 했다고도 하고요. 세상에, 이유미 걔 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결혼은 꽤 평범하더라. 야, 놀라지 마라. 무려 2년 열애 끝에 결혼한 거란다. 그 이유미가 열애를? 그러니까 남자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좋은 자리 다 뿌리치고 누굴 만날까 했는데 완전 평범한 남자 만나서 저렇게 결혼을 하네. 왜? 난 솔직히 그래도 너무 부럽더라. 사실 돈이야 유미네 집이 많잖아. 그러니 남자가 돈이 없어도 아쉬울 것도 없지. 사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최고잖아. 누가 아니라니? 근데 그냥 제 이미지가 좀 공주스럽잖아. 그래서 다들 못해도 의사, 변호사나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을 거라 생각했었단 거지. 하긴 입고 다니는 옷도 보면 전부 명품이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긴 해. 어? 그럼 남편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되나? 너도 참 쓸데없는 걱정한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유미네 집 돈 많다고. 덕분에 뒤에서 이런 말도 돌았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본래 성격 자체가 그런 걸 크게 신경 안 쓰기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달까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얼마 뒤 최악의 사건을 겪으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혼집 결혼 한 달 후. 나왔어. 어우, 피곤하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잘 다녀왔어? 아이고, 많이 피곤했나 보다. 얼굴이 아주 반쪽이네. 밥은 아직 안 먹었지?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 금방 차려줄게. 그래, 고마워. 결혼 생활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혼이기도 하고 둘 다 성격이 잘 맞아서 싸울 일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문제가 발화된 건 저희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는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이 나오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 씻었어? 얼른 앉아서 밥 먹어. 배 많이 고프지? 백가죽이 등에 붙을 것 같아. 와, 근데 당신 요리 솜씨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네. 오늘도 완전 맛있어. 새삼스럽게 그런다 또. 아참, 당신 곧 월급날이지? 정확히 며칠에 들어와? 생활비랑 이것저것 관리도 하려면 슬슬 통장이랑 비밀번호 같은 것도 필요한데 밥 먹고 꺼내줘. 내일 통장 정리하면서 얼마나 있나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게. 혹시 적금 들고 있었던 거 있으면 그것도 내오고. 통장? 그거 전부 엄마한테 있는데. 사실 그동안 내 월급은 엄마가 관리해줬거든. 그래서 난 사실 얼마나 모았는지도 잘 몰라.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내일 받아올게. 뭐? 그럼 당신은 당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런 것도 하나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하고부터 쭉 그렇게 해와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내 주위에는 그러는 애들도 꽤 있기도 하고, 남자들 중엔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많을걸? 당신도 외동딸이지만 나도 외동아들이라서 아버지 퇴직하시고는 내가 가장이기도 했고. 그래, 그런 경우도 있구나. 미안해. 사실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난 어릴 때부터 내 건 내가 관리해서 좀 신기하고 생소하네. 아무튼 알았어. 그럼 내일 어머님 집 들려서 받아와. 알았어. 대신 내일 집에 들르는 김에 밥도 먹고 올게. 가서 통장만 달랑 받아가면 서운하시잖아. 괜찮지? 뭐 당연한 소리라고 그래. 가서 재롱도 부리고 효자 노릇도 하고 와. 아,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갈까? 아이고, 뭐하러 그래. 그냥 오랜만에 당신도 저녁에 푹 쉬어. 맨날 밥하는 거 지겹잖아. 친구랑 만나서 맥주를 한잔하고 와도 좋고. 정말? 그럼 나도 오랜만에 콧바람 쐰다. 그래.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마시진 말고 집에 들어올 때 전화하면 내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 신혼집 다음 날. 다음 날 저는 친구를 만나 가볍게 저녁만 먹고 집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해서 다들 일찍 집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집은 온통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충 집을 정리하고 남편을 기다리며 가계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의 월급과 통장들을 관리하려면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생각보다 돈 나가는 곳이 많구나. 줄일 곳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식비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가네. 앞으로는 미리 가격 비교해서 사야겠어. 안 먹고 버리는 음식들 나오지 않게 일주일마다 냉장고 비운다는 느낌으로 가볼까? 당신 오늘 안 나갔어?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술도 한잔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머니 댁에서 저녁 먹고 오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 약속 있으셔서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오랜만에 짜장면 먹었지. 사실 그러고 좀 더 있다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 뭐 별 수 있나? 집에 내려드리고 그냥 바로 왔지. 뭐? 그럼 당신 통장은 설마 오늘 헛걸음한 거야? 아니, 뭐 급한 건 없긴 한데, 나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계부 어플 받았거든. 당신 돌아오면 바로 싹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설마 헛걸음했겠어. 아버지께서 꺼내주셨어. 안 그래도 결혼했는데 왜 안 가져가나 하셨다고. 혹시 섭섭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네가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만 한참 들었어. 당연하지. 결혼했으면 이제 돈 관리는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당신 돈은 당신이 관리하고 싶다면 말해줘. 난 사실 무조건 여자가 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재테크 능력이 더 좋은 쪽이 있다면 그쪽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그런 거 별로 흥미가 없어. 센스도 없고. 사실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잠시 펀드니 비트코인이니 잠깐 해봤거든. 근데 내가 사면 꼭 내려가더라고. 공부도 충분히 하고 조사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돈 굴리는 재주는 없나 봐. 그래. 그럼 내가 관리한다. 나도 막 잘하는 건 아닌데, 난 꽤 자신 있어. 크게 굴리진 않고 작게 굴려서 조금씩 조금씩 불리는 건 많이 해봤거든. 사람들 팔고 나서 나중에 더 오르면 막 자기 돈 잃은 것처럼 아까워하잖아. 그러다 나중에 혹시 하면서 괜히 손해만 더 보고 큰 돈 잃고. 난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적당히 오르면 빨리 팔고 또 다른 괜찮은 거 사고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손해를 봐도 크게 안 보고 조금씩 착실하게 잘 붙더라고. 물론 투자도 딱 정해진 한도에서만 하고. 와, 완전 전문가 같은데? 그래, 그럼 난 당신만 믿을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만 딱 믿어. 잘 되면 용돈도 올려줄게. 친정 한 달 뒤. 저는 그날부터 바로 본격적인 돈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안정적이긴 해도 수입은 빤해서 지출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 부모님께서 사다 주시는 비싼 옷,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닌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명품에 특별히 관심이 없고 제 눈에만 이쁘면 돼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살림 규모를 짜느라 실수도 많았지만 일주일 단위로 지출과 수입 내역을 관리하며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니 쉬웠습니다. 저도 제 나름으로 일을 하며 수입을 내고 있어 어쩌다 큰 돈이 나가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네가 보내준 쿠키 그거 너무 맛있더라. 모임에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 아, 정말? 그거 르벤 쿠키라고 처음 만들어 봤는데 다른 사장님이 요즘 잘 나간다고 알려주셔서 나도 한번 내볼까 하고 시도했거든. 내가 엄마한테 너츠랑 초콜릿 줬지? 반응이 어땠어?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았어? 다들 둘 다 맛있다고 좋아했어. 엄마는 초콜릿 쪽이 너무 맛있더라. 근데 그것도 살 많이 찌는 거 아니니? 맛은 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우리 나이엔 혈당 조심해야 해서. 그건 과자처럼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닌데. 하긴, 그래도 건강에 좋다곤 못하겠네. 좋아. 그럼 조금이라도 몸에 좋을 수 있게 당은 낮추고 통밀로 바꿔볼까? 물론 그래도 칼로리는 높겠지만 기존 레시피보다는 건강에 더 좋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봐. 그나저나 유미야, 그 인터넷 쇼핑몰, 너 과자랑 빵 파는 그건 잘 되는 거 맞니? 요즘은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장사가 좀 돼? 엄마는 솔직히 인터넷에서 그러고 파는 게 장사가 잘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목 좋은 곳에 베이커리를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내가 차릴 거야. 그리고 엄마 장사가 안 되면 더 베이커리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게가 있으면 보기에야 번듯해도 다달이 월세도 나가고 유지비도 나가고 결국은 나가는 돈은 더 많이 들잖아. 다 못 팔면 빵 재고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반면 온라인에서 장사하는 건 얼마나 편한데? 주문 들어오면 만드는 거니까 음식 낭비도 없고 재료 손해도 안 보잖아. 베이커리 직접 차리는 거랑 공동 작업실 대여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얼만데? 어휴, 그래.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나저나 최서방 통장 받아야 된다던 거 그건 어떻게 됐어? 네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벌써 한 달도 지났어, 엄마. 직접 관리해 보니까 어때? 만만치가 않지? 사돈댁에 흠잡히지 않게 알뜰살뜰 가계부도 써가며 잘 꾸려. 엄마는 그냥 너희가 각자 관리하면 좋겠는데 최서방 통장 본래 안사돈께서 관리하셨다며. 모르긴 몰라도 엄마 마음으로는 또 그렇게 갑자기 싹 가져가면 서운할 수 있어. 혹시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 아니, 그러고 별말 없으셨는데. 그리고 엄마, 최서방이 뭐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지. 우리 벌써 30 넘었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30하고도 중반이라고. 얘는 그냥 부모 마음이 그렇단 거지.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고 뭐고 다 좋은데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말해.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집 한 칸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너도 사치하는 성격은 아니고, 최서방도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 그럴 땐 언제든지 부모 도움 받아도 되는 거야. 알았지? 아휴, 걱정 마, 엄마. 나 힘들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달려올 테니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와의 대화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라서 걱정이 많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일은 그날 저녁 바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약속이 있어 엄마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어디냐며 연락이 온 거죠. 너무 당황해서 먹던 숟가락도 바로 내려놓고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저녁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실까 너무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향해 걸어오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혼집 당일 저녁.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왜? 남편은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너는 친정에서 노닥거리던 거 들켜서 그러니?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말을 해야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민호 씨가 밖에서 약속 있다고 그래서 저도 2달 만에 처음 친정 다녀온 거예요.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안 봐도 뻔하지 뻔해. 민호 그것이 마음이 약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며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니 멋대로 살고 있겠지. 내 말이 틀리니? 너 한번 대답해봐라. 내 말이 틀려? 어머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여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혼내시는 거 너무 부당하고 저 억울해요. 만약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더 노력할게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고 가족이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어머니 꾸지람 달게 들을게요. 뭐, 부당해? 억울해? 아이고, 뻔뻔한 것이 맹랑하기까지 하네.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하진이 통장 네가 다 들고 갔다며? 그리고 하진이는 쥐꼬리 많은 용돈만 주고 너 솔직히 말해. 너 딴 주머니 차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 알아봤어. 결혼 전부터 온몸에 명품 휘휘 감고 사치스럽게 돈 펑펑 쓸 때 알아봤어. 네? 어머니 오해세요. 하진 씨 통장은 저랑 하진 씨가 상의해서 제가 관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월급날이 다 되어가서 생활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통장 받아가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니, 저 그 돈으로 가방은커녕 1,000원짜리 머리핀 하나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전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보고 공과금, 보험료, 핸드폰비 이런 것만 썼어요. 사람 재벌을 개 못 주는 법이다. 너같이 사치스러운 여자가 그걸로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지금에야 네가 얌전 떨면서 현모양처 놀이 해도 슬슬 본색이 나오면 집이 풍비박산 나는 법이야. 그리고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여자가 하늘 같은 지압이 심부름 시켜서 부모 자식 간에 시끄럽게 하고. 통장 내놔. 난 내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너 같은 며느리 손에 못 쥐어준다. 간사스럽게 감히 네가 나 없는 틈에 그걸 빼오라 시켜. 이 천벌 받을 것. 어머니,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그날 어머님이 약속이 있으신지 어떤지 대체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냥 월급날이 다가와서 어디로 돈이 들어오나 민호 씨에게 물어본 것뿐이라고요. 네, 어머니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제가 그런 오해 한두 번 사는 거 아니라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명백하게 월권이세요. 언제까지고 품 안의 자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민호 씨도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치 먹었고요. 저희가 더 이상 애는 아니잖아요. 성인 된 지도 한참이 지났고 이젠 결혼까지 했어요. 언제까지고 어머니께 용돈 타서 쓸 순 없잖아요. 저 민호 씨 통장 못 드려요. 어머니께서 포기하세요. 저 시건방진. 통장 가져와. 당장 가져오지 못해?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너 이러는 거 민호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도 못하는 건 곧 죽어도 싫었거든요. 지기 싫다, 이기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건 아니니까 남편과 제 결정에 따라주시길 바랐습니다. 저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계속 악을 쓰는 시어머니와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현관이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 들리던데. 당신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빨리?
아이고, 아이고, 민호야. 너 마침 잘 왔다. 잘 왔어. 이리 앉아서 네가 한번 말해봐. 어?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혹시 엄마랑 싸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럽다. 넌 저리 비켜. 아니, 글쎄. 오늘 내가 오랜만에 네 통장을 정리하려고 찾았더니 없지 뭐냐? 그래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었는데 네 아빠가 너한테 통장을 줬다는 거야. 나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 네가 관리하는구나 했지. 그런데 네 아빠가 그러는 거야. 네가 저거한테 준다고 통장 가져갔다고. 그게 왜요?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준 건데. 뭐?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엄마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쏙 통장을 가져가? 그리고 그 통장을 네 와이프한테 갖다 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왜 네가 번 돈을 남이 관리하게 해? 엄마, 왜 이러세요, 진짜? 그리고 유미가 남이에요? 유미 제 와이프예요. 우리 법적으로도 엄연한 부부,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보다 저 불려시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어? 너 엄마가 결혼은 양보했어. 그렇게 반대했는데 네가 저 불려시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서 양보했어. 그럼 너도 뭔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엄마한테 이래? 됐어. 더 긴 말 할 필요도 없어. 통장 가져와. 앞으로도 엄마가 쭉 관리해 줄 테니까 당장 월급 통장, 적금 통장 싹 다 가져와. 엄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가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돈 저축하고 관리만 하는 거잖아. 내가 엄마가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엄마 이러는 거 정상 아니야, 어?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 통제하려고 해? 그래요, 어머니. 저희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젠 저희가 충분히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서운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고 품 안의 자식일 수도 없고요. 우선 고정하시고 시간도 늦었는데 그만 주무셔야죠. 좀 전에 아버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버님 오시면 슬슬 들어가셔요. 우선은 제가 민호 씨랑 상의해서 관리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시어머니께선 뜻밖의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자 힘이 빠지신 듯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미우신지 남편이 시선을 돌릴 때마다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셨고요. 엄마가 이야기할 때는 설마 그럴 수 있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참 당황스럽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시아버지께 듣기로는 민호 씨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던데 그래서 애착이 강하신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이고, 아가, 미안하구나. 고생이 많았지? 내 진즉 붙잡았어야 했는데, 다 늦은 저녁에 설마 여길 가겠나 하고 넘긴 게 화근이구나. 당신 그만 일어나요. 고집 그만 부리고. 아니, 당신은 지금 그럼 내가 잘못했다 이거요? 내 자식 돈인데 부모가 관리하는 게 어때서? 이게 다 당신이 민호 저 녀석이 하자는 대로 다 오냐 오냐 해서 그런 거예요. 덕분에 남자 녀석이 맹하고 순에 빠져서는 계집 치마폭에 퍽 쌓여 부모도 몰라보잖아. 그거 참, 내 그러게 뭐라 했어. 애들끼리 알아서 살게 놔두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 어? 사람 참 답답하이. 얘들이 10대, 20대도 아니고 벌써 30이야. 사회에서 어엿하게 자기 몫하고 사는 성인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간섭받고 싶겠어? 우리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당신도 나도 늙었다고. 이런 일에 쓸 기력이 어디 있어. 제발 이제 그만하고 집에 좀 갑시다. 아유, 뭐여. 빨리빨리 안 일어나고. 아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다 늙어서는 목청만 커졌나 그래? 신혼집 2주일 후.
그렇게 한바탕 태풍이 휘몰아치고 한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어머님 말씀으로 봐서는 무슨 일이 더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좀 의외다 싶었죠. 그래도 혹시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저는 잔뜩 긴장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괜찮은가 하게 됐고 열흘이 지났을 땐 완전히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2주일 후 제가 방심했을 때 마침내 거센 태풍이 들이닥쳤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너는 사람 같은 말을 반복시키는 재주가 있구나.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왜 연락을 하니? 됐고, 더우니까 일단 시원한 주스나 한 잔 다오. 목이 마르구나. 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가지고 올게요. 갑자기 나타난 어머님의 얼굴은 도통 속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모습이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단 거죠. 저는 혹시 흠잡힐 곳은 없는지 재빠르게 주방을 체크하고 음료를 내갔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어머님은 제가 드린 음료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더 드릴까요? 물배 채울 일 있니? 됐어, 관둬. 네,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로?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그래, 뭐 네 말도 일리가 있더구나. 너희도 다 큰 성인이니 독립해야 한다는 거 그거 말이야. 그런데 우리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니? 너는 네가 사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선 영 믿음이 가질 않아. 너도 말했잖아. 너 그런 오해 사는 거 한두 번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자주 산다는 건 내게도 그럴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안 그럼 내가 영 안심을 못할 것 같아. 확인이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드려야 할까요? 뭘 어쩌긴 어째? 가계부랑 통장 내역 확인해야지. 네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안 된다 했을 땐 그만큼 잘 관리할 자신이 있었던 거 아니니? 어디 한번 보자꾸나. 별 문제 없으면 나도 더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이미 제가 제대로 돈 관리도 못하고 사치하고 있을 거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걸로 더는 문제가 없어진다면 그건 저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물론 자신도 이미 차고 넘쳤고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 통장 정리는 월급날마다 해서 아직 이번 달은 안 나와 있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보여드릴까요? 그래, 이리로 줘. 어디 보자. 이건 뭐야? 여기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이거 뭐야? 무슨 고급 식당을 갔길래 한 끼 먹는데 돈이 40도 넘게 나와? 아, 어머니,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민호 씨가 카드 쓴 거예요. 은사님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좋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카드 쓰라고 이야기했고요. 은사라니? 누구? 혹시 양 선생님?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선생님께 도움 많이 받았고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거든요. 수학여행 때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구해주셨다고 했던가? 어머님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 나도 아는 분이구나. 그럼 됐다. 네, 어머님, 천천히 보세요. 혹시 영수증도 필요하시면 다 정리해놨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뭐야? 여기 이 백화점 내역. 세상에, 뭘 샀길래 이렇게 돈이 한 번에 쑥 하고 빠져나가? 아, 그거 지난달 말일에 찍힌 거 말씀이시죠? 그거 민호 씨 구두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장만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건 민호 씨 월급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온라인으로 베이커리를 좀 팔고 있는데 요즘 매출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민호 씨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구두가 낡았길래 사준 거고요. 이후에도 어머님은 보시기에 미심쩍은 것이 있을 때마다 제게 캐물었습니다. 어디서 뭘 누가 왜 썼는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시는 게 뻔했죠. 저는 그런 어머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면서 어쩌시려나 궁금해졌습니다. 마침내 가계부의 마지막 장까지 모두 확인한 어머니께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살림이라고는 전혀 할 줄을 몰라. 네? 어머니, 제가 혹시 뭔가를 빠뜨렸나요? 내 아들이지만 공무원 월급 뻔한 거 나도 잘 안다. 당연하지 않니? 너 오기 전엔 내가 관리했으니까. 네, 하지만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거나 하진 않았어요. 민호 씨 본래 넣고 있던 적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뭘 잘했다는 듯이. 됐고, 긴 말할 필요 없다. 통장이랑 인감 전부 다 이리 가져와.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납득이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른을 대접하려면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인 거 모르니? 은사님 대접한다고 비싼 고깃집에서 몇십만 원씩 턱턱 끊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것도 그래. 생일이라고 외식, 주말이라고 외식, 데이트한다고 외식. 2달 사이에 네가 외식한다고 밖에서 사 먹은 것만 벌써 4번이야, 4번. 밖에서 먹는 거 건강에도 안 좋고 비싸기만 한 것도 모르니? 하긴 물건이나 턱턱 살 줄 알지 집에서 그런 걸 교육받았을 리가. 됐고, 돈 관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생활비 타서 쓰거라. 이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언제 갚고 언제 애 낳으려고 이러고 살아. 기가 차서 나원. 어머니, 요즘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다 잘 나와서 건강에 좋은 거 많아요. 은사님 대접했던 그 식당은 조금 비싸긴 해도 TV에 나온 곳이라서 민호 씨가 은사님이랑 대화하던 중에 드셔보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간 거고요. 그리고 외식이라고는 해도 보통 한 사람 앞에 10,000원도 안 하는 곳이었어요. 보세요. 이건 국밥집이고 이건 떡볶이집, 그리고 이건 기사식당이잖아요. 얘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얘, 넌 땅 파면 돈 나오니? 그래? 응? 1,000원, 10,000원 그런 거 하나하나 모여서 목돈 되고 큰돈 되는 거야. 이래서 경제관념 없는 애랑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민호가 해온 집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어 걱정도 없지? 하긴 천박하게 명품 몸에 둘둘 감고 다니는 네 엄마만 봐도 알만하다만. 이럴 거면 네가 이 집 대출금도 다 갚아. 순간 머리에 확 열이 올랐습니다. 제 꼬투리를 잡으시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 욕이 나오니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예의를 차리려 짓고 있던 미소를 얼굴에서 싹 지우고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땅 파면 돈 안 나오는 건 알아요. 어머니께선 제가 부유하게 자라서 경제관념도 없고 철도 없다고 여기시는데 저 오히려 민호 씨보다 더 빨리 경제활동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건 맞는데 그래서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배웠어요. 용돈을 받아도 그냥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엄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그 돈을 제가 자유롭게 쓰긴 해도 매달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건 저렇게 했으면 어떨까? 어릴 때 미국 살면서 제가 만든 쿠키나 인형 같은 거 팔아서도 돈 벌어봤어요. 어머닌 민호 씨가 왜 저한테 경제권 줬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요즘은 재테크라도 해야 집도 사고 대출도 갚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민호 씨보다 더 잘해서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전문 투자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큰 돈은 못 만져도 욕심 안 내고 개미처럼 조금씩, 하지만 은행 이자보단 더 많이 불리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제 베이커리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가요. 이번 달 매출만 민호 씨 월급 2배는 벌었어요. 사실 저 그렇게 궁상 떨면서 데이트로 떡볶이, 국밥 이런 거 안 먹어도 될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저도 우리 엄마 발끝에도 못 미쳐요. 경제관념도 더 탁월하시고요. 재테크로는 사실 꽤 유명하시기도 해요. 그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능력에 맞게 명품 옷, 명품 가방 드는 게 왜 천박해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만 욕하시지 왜 엄마를 들먹이면서 모욕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 엄마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시집 올 때 해준 혼수 다 토해내세요.
천박하다고 욕하면서 우리 엄마가 해준 혼수하고 다니는 건 안 창피하세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뻔뻔하긴. 너? 아이,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너,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못돼 먹어가지고. 제가 못돼 먹은 거라면 어머님은 뭔데요? 솔직히 어머님 이러시는 거 질투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네, 이해는 해요. 가끔 자기 아들보다 여자가 돈이 더 많으면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엄마.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몰라요? 전 민호 씨 만나면서 민호 씨가 제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기가 죽고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님 눈에 민호 씨는 그 정도 자존감도 없는 그런 못난 아들인가 보죠? 그렇다면 저도 제 남편을 위해서 제 남편을 어머님으로부터 격리시킬 거예요. 자식을 미성숙한 어린아이 취급하며 독립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라니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다음 순간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 어찌나 힘이 센지 머리채도 몇 번 잡혔던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친 걸 눈치챈 아버님과 남편이 금방 도착했고 결국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몸싸움까지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였고요. 이건 내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우리 엄마지만 정말 한 번씩 저렇게 고집 피우시면 나나 아빠는 꺾을 생각도 못 하거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까지 이럴 줄은. 이 일은 아빠랑 상의해서 어떻게든 해결할게. 사실 오면서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너무 붙어 살아서 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차라리 엄마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면 어떨까 하신다고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아버님까지 그런... 아니야, 당신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 사실 아빠는 전부터 귀농하고 싶다 하셨거든. 엄마가 고집을 피우시기도 하고 내가 그땐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라서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보고 계셨던 거라고. 근데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도 다 컸는데 혼자 독립해서 잘 살 수 있게 갈 걸 그랬다고. 아빠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전해달라셨어.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좀 더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저는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하는 남편에게 괜찮다 말해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번 일로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해서 도리어 제가 미안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제게 더 잘하려 노력하니 어떤 의미에선 저에게 더 이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일의 발단인 어머님. 어머님은 결국 아버님께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주 크게 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늘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져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셨다는데 이번엔 아버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늙어서 채신머리 없이 며느리하고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데 이 나이에 이런 숭한 꼴을 봐야 하냐고. 됐고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오늘로 당장 짐 싸요. 시골로 내려갑시다. 아니, 시골로 내려가서 무슨...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요? 그래,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거참 기운도 좋소. 아무래도 임자가 기운이 너무 좋고 체력이 너무 좋아 이런 짓까지 하는 것 같으니 내 더더욱 같이 시골로 내려가야겠구려. 가서 나랑 같이 밭이나 갈고 벼나 심으며 그 체력 좀 씁시다.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붙잡혀 서울에서 차로 6시간 걸리는 시골로 가셨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처음엔 식사도 안 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려 투쟁하셨다는데 지금은 아버님 손에 붙들려 하루 종일 밭 갈고 논을 메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의외로 또 그 생활이 잘 맞으셨는지 나름 잘 지내고 계시다고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참 행복이라는 게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건 아닌지 싶어요. 어머님만 해도 그렇게 시골을 싫어하셨으면서 지금은 또 잘 지내고 계신 걸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저만의 작고 소중한 행복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느긋하게 제 할 일도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모으고 또 소소하게 투자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행복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제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